안녕하세요. 나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역대급 행운에 대해 타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어쩌면 어떤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번 리딩에서는 먼저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 지난 과거 25년 여러분이 지나온 흐름과 그리고 26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어떤 큰 행운이 들어오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중에서 가장 끌리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역대급 행운 타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전체 흐름을 암시하는 카드로는 수레국화라는 타로가 나왔습니다. 이 꽃은 단순히 예쁜 들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꽃,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꽃, 그리고 때로는 선택의 의미가 담긴 꽃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푸른빛이 굉장히 선명해서 들판에서 섞여 있어도 눈에 잘 띄는 꽃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는 묻혀있지 않고 눈에 띄는 존재라고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범한 듯 보여도 특별하게 보이는 존재를 말합니다. 또 이 수레국화는 보기에는 가늘고 부드러워 보여도 실제로는 쉽게 꺾이지 않고요. 자기 색을 오래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전체 흐름으로 나왔다는 거는 1번 분들이 겉으로는 조용하거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자기 안에 분명한 가치와 색,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보게 될 포인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수레국화가 일본 분들의 전체 흐름에 나왔다면 그럼 이제는 25년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 역대급 행운은 무엇으로 들어올지 한번 보겠는데요. 25년 과거는 소드2와 페이즈 오브 펜타클 그리고 나이트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소드2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상황 앞에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일본 분들이 계속 저울질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계속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이 일을 더 밀고 가야 하나, 방향을 바꿔야 하나,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 좀 더 상황을 봐야 하나. 겉으로는 조용히 지내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하지만 페이즈 오브 펜타클이 나와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울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내 생활과 기반을 묵묵히 만들어 가시고 계신 분들이었구나 라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험생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단 뛰어든 모습도 될 수 있어요. 나이트 오브 완주로 인해서 26년을 열심히 앞뒤 안 가리고 지금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이라서 그렇고요. 현재 1번을 뽑은 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또 이 에너지의 부분에서 이동을 이미 하셨거나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있게 나가는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26년 앞으로의 흐름은 페이지 오브 소드, 펜타클 8, 저지먼트가 나왔어요. 25년에 다듬어져 왔던 일들이 이제 결실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소드2의 헷갈림도 이제는 판단이 확실해져서 오로지 여러분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갈고 닦아 나가서 결실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긴장감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다 보니 망설여지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신경과민도 생겨날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무슨 결정을 하든 좋은 결과, 저지먼트로 나타날 것입니다. 1번을 뽑은 분들은
25년과 26년, 그리고 수레국화에서 보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미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온 분들로 보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받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로도 보입니다. 그럼 1번 분들의 역대급 행운은 무엇일까요? 주역 12번, 그 다음 주역의 9번, 48번, 이렇게 비괴, 그 다음에 감괴, 정괴가 나왔는데요. 이 비괴는 막힘을 뜻하고, 이 감괴는 시험에 통과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괴는 자원 회복과 공급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번 분들의 역대급 행운은 갑자기 떨어지는 복이라기보다는 한동안 막혀있던 판이 이제 열리면서 누군가의 연결이나 재평가를 통해 실제 기회와 자원이 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행운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운으로 보이세요. 특히 이 정괴는 사람들이 우물가로 찾아오는 상이기 때문에 이 행운은 혼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인해 살아나는 복, 사람이 매개가 되는 복, 나를 찾는 흐름으로 들어오는 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심판 카드까지 같이 있으니 그 사람은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스쳤던 사람, 내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 한 번은 지나갔지만 다시 나를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즉 수레국화에서 조용히 나를 갈고 닦아온 이 타로가 나왔듯이 이제는 묻혀있는 시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다시 선택을 하거나 다시 찾게 되는 시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무놀로지 조언을 해주는 카드에서는 힘든 사이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이제 괜찮아질 거야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고단한 흐름이 이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좋은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좋은 변화가 시작될 때 오히려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바로 이미 끝나가고 있는 어려움을 계속 붙잡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이상하게도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면 나아지기 시작할 때 쉽게 못 믿어요. 또 아닐 수도 있잖아.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기대하지 말자 하면서 좋은 흐름 앞에서도 몸을 움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그런 태도를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부터는 무조건 버티는 모드, 무조건 의심하는 모드, 무조건 방어하는 모드에서 조금씩 나와야 해요. 행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버티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열리는 문을 보고 발을 옮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조언에서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잡아두지 않게 역시나 똑같이 첫 번째 조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락이 와도 의심부터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제안이 와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런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다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조언의 모습은 감정적으로 휩쓸리라는 게 아니고요. 페이즈 오브 소드처럼 분별력 있게 보되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 스스로 문을 닫지 말란 뜻입니다. 즉 이번 1번 분들에게 필요한 모션은 좋은 제안이나 연락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겁먹고 닫아버리지 마시고 긴 과정 속에서 조용히 자기 가치를 쌓아왔고 이제는 수레국화처럼 누군가의 눈에 띄고 다시 발견되고 선택받는 흐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운은 주역의 이 정괴처럼 사랑과 기회가 모이고 실제 자원이 되는 발탁의 행운으로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곧 다가올 역대급 행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딩에서 전체 흐름을 암시하는 카드로는 오렌지 블로썸이라는 오렌지 꽃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꽃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시작, 행복한 전환점,
그리고 삶의 큰 국면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용되었어요. 특히 오렌지 꽃은 전통적으로 결혼식 꽃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 꽃이 순수함과 새로운 출발, 그리고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지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전체 흐름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국면, 또 삶의 단계가 바뀌는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과거, 25년의 과거와 26년의 미래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본 다음 역대급 행운은 무엇일지 한번 보겠는데요. 25년의 과거에는 이번 분들은 소드 4와 텐 오브 소드, 퀸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즉, 과거에 여러분들은 휴식기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25년에는 몸이나 마음이 지쳤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잠시 멈추어야 했다거나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상황은 마지막 바닥까지 찍은 느낌이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마냥 주저앉을 수만 없기에 스스로 상황을 직시하고 결국 이겨내야 하기에 꿋꿋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인 모습이세요. 소드퀸으로 감정적으로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단단해진 상태로 지금은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드퀸과 같이 나왔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같이 나온 거죠. 좌절과 정리의 시간은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퀸과 퀸 카드로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으로 결정권을 행사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암시해주며 또한 이 퀸과 퀸으로 인해서 책임자의 막중한 위치였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는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위치로는 올라와 있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컵스 3와 황제 카드로 기쁨과 축하할 일이 미래에는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이세요. 26년은 축하받을 일, 좋은 결과, 기쁜 소식이 25년과 상반되게 극적인 반전의 일들로 생기는 거예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역대급 행운은 무엇일까요? (3번의 둥개), 그 다음에 33번, 13번 이렇게 주역의 개가 나왔는데요. 이 3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괴이고 그 다음에 또 13번은 작은 무대에서 큰 무대로 나아가는 반전을 말해주고 33번의 괴는 과거를 벗어난다는 괴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2번 분들에게 역대급 행운은 완전히 더 큰 무대로 더 큰 기회로 올라가는 행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못한 자리의 이동, 결과가 뒤집히는 것, 신분 상승과 유명세 등 상황이 역전되거나 또는 금전 부분에서 막혀있던 금전운이 갑자기 해소되는 상황으로 급반전의 흥재운도 되겠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무놀로지 카드에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즉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대요. 지금은 보이는 상황이 소드퀸과 소드퀸이 사실은 전부이거든요. 두 번째 이 좋은 카드에서는 이 역대급 행운이 주어지면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의미로 보이세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오히려 내려놓거나 도망가지 말고 과거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꼭 믿으시고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급반전되는 흐름이세요.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큰 기회를 맞이하는 역대급 행운, 첫 카드, 오렌지 나무의 새로운 출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역대급 행운 타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딩에서 전체 흐름을 암시하는 카드부터 보면 연꽃이 나왔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물 위로 올라가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연꽃은 단순한 재탄생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깨달음, 내면의 성장,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의미하는 꽃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연꽃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즉, 한번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존재인 거죠. 이 카드가 전체 흐름으로 나왔다는 것은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삶이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지혜와 실력이 계속 쌓이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25년의 과거와 26년의 미래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25년에는 은둔자와 그리고 펜타클 라인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은둔자가 나왔다는 것은 발로 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은 분들 중에는 연구나 공부를 하는 분들, 또 창작이나 기획을 하는 분들, 크리에이터나 전문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펜타클 라인으로 자신의 실력을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로 올려놨고 또 자기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꾸준히 해온 분들로 보입니다. 이 연인 카드에서는 좋은 협업이나 파트너십까지 또는 확장, 현재 좋은 인연과의 결실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25년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내온 분들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26년의 흐름은 마법사, 그리고 완즈 세븐, 컵스 페이지가 나왔어요. 마법사는 지금 3번 분들이 현재의 위치가 단순히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에서 큰 무리 없이 자신의 실력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흐름인 거죠. 미래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세요. 즉 실력을 계속 증명해 가거나 경쟁 속에서 자리를 지켜내거나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만드는 흐름인 거예요.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작, 새로운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 3번 분들에게 역대급 행운은 무엇일까요? 주역에 43번, 그리고 25번, 그 다음에 61번의 쾌가 나왔습니다. 이 43번의 쾌계는 결단과 깨달음을 의미하고요. 25번의 무만개는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본질입니다. 61번의 중부개는 내면의 진심과 깊은 통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보면 3번의 역대급 행운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생기는 행운이 아니고 지혜와 통찰, 깨달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실력자로 거듭난다는 행운의 모습이세요.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더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거나 실력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행운인 거예요. 26년도에 3번 분들이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어진다거나 또 해결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의 행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운은 연꽃 타로에서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는 3번 분들이라고 암시했던 거예요. 무놀로지 좋은 카드에서는 첫 번째,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동안 쌓은 지혜와 실력을 드러내고 깨달음을 실제로 그래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카드에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강력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좋은 카드는 3번 분들이 원하는 실마리가 풀리는 그 행운을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널리 주변을 이롭게 해서
더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다음 단계에, 그 다음 단계에 행운을 우리는 계속 맞이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역대급 행운 타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리딩에서 전체 흐름을 암시하는 카드로는 바로 이 애플 블라썸, 사과꽃 카드가 나왔어요. 이 꽃의 상징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돼요. 바로 황금 사과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라는 문장이 적힌 황금 사과를 하나 던지면서 세 여신이 서로 그 사과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사과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는 선택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와 사과꽃은 오래전부터 선택이 큰 파장을 만든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전체 흐름으로 나왔다는 것은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서 단순한 선택이 생각보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5년의 과거의 흐름과 그 다음 26년의 미래 흐름을 같이 본 후에 역대급 행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드 7과 인생의 수레바퀴, 그 다음에 세븐 오브 펜타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과거의 모습은 우리 4번 분들은 자기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어가서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리고 결실을 보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그 흐름이 현재에도 완즈 4로 나와서 이런 성실하고 열심히 만들어온 이 결실을 축하받을 일이 생겼거나 현재 또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안정적인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미래 흐름에서는 오히려 펜타클 2와 소드 3가 나왔어요. 균형과 절제, 다시 정리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상황을 동시에 조절하거나 여러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거나 어떤 선택을 고민하는 순간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사과꽃에서 신중한 판단을 충고했듯이 미래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진실을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 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역대급 행운은 무엇일까요? 주역의 7번, 그 다음에 주역의 39번 건괴, 27번 이계가 나왔습니다. 7번의 이 사괴는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 움직이는 힘이고요. 39번의 이 건괴의 의미는 어려울 때 도움을 통해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괴가 양육, 도움, 돌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괴를 종합해보면 4번 분들의 역대급 행운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행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4번 분들의 26년에 다가올 미래에 판단과 정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윗사람의 조언이나 주변 사람들의 협의 속에서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해결과 행운을 덤으로 챙기는 찬스를 말해주는 모습이세요. 문홀로지 조언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믿어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거나 생각보다 큰 변화로 판단 미스가 생기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도 지금은 받기보다는 베풀 때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카드가 앞으로 곧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4번 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배려심 있게 주변을 챙기고 본받을 사람을 옆에 두어서 꼭 함께 성장해 가라는 조언입니다. 좋은 카드를 잊지 마시고 실행하신다면 생각보다 더 큰 행운이 우리 이 4번 분들에게 들어올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